이전에 설명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최소점을 찾아가는데 활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경사 하강 알고리즘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우리 수식으로 수도 코드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세타 J가 J는 당연히 0인 경우와 1인 경우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개선해 나갈 겁니다. simultaneously 업데이트를 할 건데, 그 업데이트를 할 때 주어진 세타 J에다가 즉 러닝 레이트 알파, 우리가 이것을 러닝 레이트라고 불렀죠. L-E-A-R-N 러닝 레이트, 학습 속도 곱하기 그레디언트 또는 즉 다시 말하면 수학적으로는 데리버티브를 주어진 비용 함수의 특정 방향, 즉 세타 J 방향으로의 경사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곱한 걸 빼준 거를 새로운 세타 J 값으로 놓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값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즉 수렴할 때까지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돌리면 그 세타 J가 마지막에 얻어지는데, 그 세타 J가 가장 최소한의 값을, 비용 함수 J 값을 나타내는 세타 제로와 세타 1의 값으로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쓰면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원래 그 goal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타 1을 우리가 하나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파라메타 두 개면은 좀 복잡하니까 하나만 가지고 먼저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즉 세타 1에 관한 비용 함수 J 오브 세타 1일 때 이 친구를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세타 1 값을 우리가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즉 세타 1은 그냥 리얼 값입니다. 실수값. 우리가 보통 이것을 리얼 값의 한 원소다라는 의미로 이런 기호로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파라메타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 보니까 그래프로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J 오브 세타 함수가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 거라고 1차원 그래프상에서 이러한 오목한 함수 형태로 우리가 J 오브 세타 1이 주어질 거라는 것을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 세타 1은 이 수평축이 세타 1입니다. 수평축이 세타 1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세타 1을 일단은 임의의 값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디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다가 여기에 세타 1 값을 하나 설정해 놨다고 합시다. 처음에. 즉 요 세타 1 값의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세타 1의 위치죠. 자, 그런데 이 세타 1이 주어졌을 때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 알고리즘을 쓰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죠? 아까 그 수도 코드에 의하면 세타 1을 바꿔치기 합니다. 뭐로? 주어진 세타 1 빼기 알파 곱하기 데리버티브 세타 1 J 오브 세타 1.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파셜 데리버티브를 안 쓰는 이유는 잘 알 거예요. 여러분들 캘큘러스 과목을 들으신 분들은 파셜 데리버티브 D와 그냥 이런 그 일반적인 활자 D는 그 의미는 똑같은데 변수가 여러 개일 때 한쪽 방향을 구할 때는 이런 파셜 기호를 쓰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은 변수가 하나니까 그냥 D, 데리버티브라는, 즉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걸 잘 봅시다. 지금 보면 이 데리버티브 오브 비용 함수는 뭐예요? 요 지점 J 오브 세타 1에서의 이런 미분이라는 거는 요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기울기. 여러분도 당연히 기울기를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요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기울기를 가만히 보면 어떻게 돼요? 세타가 오른쪽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기울기가 위로 증가하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얘는 포지티브 값을 가져요. 양의 숫자를 가져요. 즉 이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엔 세타 1은 주어진 세타 1 빼기 알파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알파라는 숫자 곱하기 포지티브 넘버. 양의 숫자, 즉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예요. 즉 플러스 사인이죠. 세타 1에서 어떤 그 양의 숫자를 포지티브 넘버를 빼주면 세타 1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타 1은 어디로 가겠어요? 이쪽으로 좀 작은 값으로 이동할 겁니다. 얼만큼 이동할지는 우린 정확히 몰라요. 왜냐하면 요 알파라는 값을 얼마만큼 줬느냐에 따라서 이 기울기에 따라서 이게 이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 왔을 거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두 번째 세타 1의 위치가 한 요 정도 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한번 해볼까요? 어떤 얘기예요? 이건 다시 한번 쓸 필요도 없죠. 다시 일로 올라가면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해요? 주어진 세타 1이 여기인데 이젠 새로운 세타 1이 업데이트 됐죠. 이 친구한테 기울기를 볼까요? 이 기울기를 가만히 보면 얘도 또 포지티브한, 즉 기울기가 0보다 큰 값을 갖죠. 그러니까 또 포지티브 넘버예요. 그런데 이것을 빼주면 어떻게 돼요? 얘 또한 이쪽으로 조금 이동하겠죠. 자, 이제 재밌어지는데, 그러면 만약에 처음 시작점이 여기였으니까 그렇고, 만약에 똑같은 비용 함수를 갖는 j 펑션이 있어요. 즉 j of 세타 1은 똑같아요. 그런데 시작점이 여기가 아니라 내가 잡은 세타 1 값이 여기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세타 1의 값이 여기면은 요 지점인데, 요 지점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 똑같은 수식을 적용하더라도 역시 세타 1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세타 1 빼기 알파 곱하기 d 세타 1 j of 세타 1. 그런데 이 그레디언트 또는 기울기를 볼까요? 요 지점에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지금 오른쪽 아래로 감소하는 쪽이죠. 그죠? 직선이. 그 얘기 뭐냐면 기울기가 네거티브 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즉 요 부분이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요 왼쪽에 있는 점에서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세타 1은 세타 1 빼기 알파 곱하기 네거티브 넘버예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값이고 얘는 플러스 값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값이 여기에는 더해질 겁니다. 즉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하니까 이것을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세타 1은 이 지점에서 만약에 설정이 되어 있었다면 기울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변하겠어요? 반복함에 따라서 요 위치, 즉 어느 지점입니까? 가장 작은 미니멈 값 있는 대로 항상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쓰면 언제든지 가장 최소 값으로 찾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딱 하나죠. 사실은 이 그레디언트라는 게 계산, 즉 비용 함수의 기울기 값을 수학적으로 계산만 할 줄 알면, 그것만 계산해낼 줄 알면 항상 이 반복하게 되면은 최소 지점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또 생각이 들겠죠. 알파는 그럼 어떠한 값을 써야 될까? 명확한 설명이 없었어요. 러닝 레이트라고만 얘기했고 학습 속도, 무슨 학습 비율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즉 세타 1을 주어진 세타 1에서 업데이트할 때 우리가 항상 기울기 값을 구한 후에 그 기울기 값에다가 알파를 곱해서 빼주자 그랬는데, 이 알파가 너무 작으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오른쪽에 그림을 다시 한번 우리 비용 함수를 한번 그려봅시다. 비용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것을 j of 세타 1 함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수평축을 우리가 세타 1으로 놓은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주어진 그 제일 우리가 먼저 선정한 세타 값이 요 지점일 경우를 가상을 한번 해볼게요. 세타 1 값이 여기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 기울기 값이 얼마이든지 간에 우리가 거기다가 알파 값을 곱하잖아요. 근데 알파 값을 너무너무 작게 줬어요. 예를 들어서 0.000001 뭐 이런 식으로
0에 10에 마이너스 뭐 7승 이 정도로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주 작은 값이에요. 그 얘기 뭐예요? 기울기 값이 무슨 숫자든지 간에 그건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아주 더 작게 만들겠죠. 그 얘기는 얼마예요? 여기서 조금 움직일 거야. 아주 조금. 왜냐면 얘를 조금만 변화시켜라. 이 부분이 굉장히 작은 값이 되는 거죠. 알파가 작아지면. 그러면은 이쪽으로 조금 움직이고 결국에는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 하강 방향으로 아주 조금씩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반복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결국에는 도달은 할 거예요. 조금씩 천천히 움직여서 그렇지. 그러면 너무 작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무조건 크게 하면 어떨까? 즉 너무 크면 이것도 또 문제예요. 왜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다시피 똑같은 비용 함수를 이렇게 한번 그려놓고요. J 오브 역시 세타1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시작점이 여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알파를 너무 크게 해주면 이 경사도가 얼마이든지 간에 이 경사도에다가 알파 값을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알파가 말하자면 10에 예를 들어서 10의 7승 정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큰 알파 이퀄. 그러면은 굉장히 큰 값을 더해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여기에 있던 세타1이 큰 값을 더해주면 이쪽으로 확 지나쳐서, 즉 미니멈 위치를 지나쳐서 어딘가에 새로운 알파 값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즉 이 지점이 새로운 세타1 값으로 계산이 일어나고, 가장 안 좋은 경우에는 지금 보세요. 경사가 더 급경사로 바뀐 곳이죠. 똑같은 알파 값이라도 알파 값에다가 경사를 곱하기 때문에 경사가 더 커지면 또 곱해지면 그 반대쪽으로 또 이쪽으로 또 이쪽으로 또 이쪽으로, 즉 보통 우리가 다이버지 한다 그러죠. 발산. 컨버전스의 완전히 반대인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커져서 계산이 안 되는 다이버지 현상까지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적절한 알파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너무 작으면 안 되고요. 너무 커도 안 돼요. 그냥 적정한 수준의 알파 값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고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정한 세타점이 로컬 미니멈 점이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미니멈 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인 요 지점에서 로컬 미니멈 지점에 딱 세타1이 설정이 되어 있을 때, 그렇게 되면은 이 값이 더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더 작아질까요? 아니면 어떤 그 다른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알고리즘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기울기죠. 최소점에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0이죠. 최소점은 0인 기울기를 갖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즉 알파, 그러니까 세타1에다가 이 러닝 레이트가 얼마든지 상관이 없어요. 거기다가 0을 곱하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0이니까 아무 값도 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은 결국에는 미니멈 값을 찾게 되면 그게 로컬 미니멈이든지 또는 글로벌 미니멈이든지 그 지점에서 더 이상 변화하지 않고 딱 알고리즘이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알파 값에 그러면은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게도 안 되고, 그렇지만은 어떤 적절한 값을 줬을 때 우리가 이 알파 값, 보통 우리 러닝 레이트, 학습률이라고 하는 이것을 고정된 상태로 놓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친구를 좀 변화시켜 줘야 되는 건지 좀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알파라고 부르는 우리 학습률 값을 고정된 상태로 놔둬도 최소점으로 과연 수렴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좀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번 다시 또 그 비용 함수를 한번 이런 비용 함수를 가진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j of 세타 1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어진 지점에서 그러니까 세타 1이 어떤 값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점점 이동해서 여기까지 오고 싶겠죠, 우리가.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동할 때마다 우리가 기울기가 변하기 때문에 알파 값을 가만 놔둬도 점점 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이동, 그러니까 변화량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볼까요? 지금 보면 요 지점에서 그 다음 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 시타 1에다가 우리가 얼마나 값을 곱하죠?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기울기인데 요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이 곡선 중에서는 가장 큰 기울기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움직여요. 즉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지점에서 이만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지점에 새로운 값을 얻게 되죠. 그런데 요 기울기는 여기 기울기보다는 좀 작죠. 그러니까 알파가 똑같은 값을 써더라도 좀 덜 움직여요. 좀 작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또 기울기가 좀 줄었죠. 그러니까 점점 수렴하면 할수록 이것이 제가 조금 과장되게 그렸는데 점점 작은 값으로 이동해서 그 글로벌 미니멈 포인트 근처에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 작은 값을 최소값에 수렴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절대 그 값이 얘를 지나치게 여기 점점 이쪽으로 수렴하다 보면은 미니멈 값에서 지나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하는데 그럴 리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쯤 오면은 결국에는 그레디언트 값이 0이니까 값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된 방법인 겁니다. 생각보다는 또. 그러니까 적절한 알파로만 시작한다면은 자동적으로 경사 하강은 더 작은 단계를 이동시키므로 시간에 따라서 알파를 줄여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염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